2026년에는 또 마이너스 70% 떨어질 거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2014년, 2018년, 2022년. 역사는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2026년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까요? 오늘은 왜 2026년이 과거와 완전히 다를 수 있는지,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 일어나고 있는 구조적 변화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가능성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이죠. 먼저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4년 폭락. 당시 비트코인은 110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무려 마이너스 82% 폭락했습니다. 마운트곡스 거래소 해킹으로 85만 개의 비트코인이 증발했고 중국이 은행의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하면서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죠. 2018년 폭락. ICO 광풍 이후 찾아온 겨울. 비트코인은 2만 달러에서 3,200달러까지 마이너스 84% 폭락했습니다. SEC의 ICO 단속이 강화되고 주요 국가들이 규제를 강화하면서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2022년 폭락. 테라루나 붕괴 3AC 청산, FTX 파산, 도미노처럼 무너진 한 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6만 9천 달러에서 1만 6천 달러까지 마이너스 77% 급락했죠. 게다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위험 자산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1. 정부와 중앙은행의 방치 또는 공격적 규제. 이 내부 시스템의 붕괴, 거래소 해킹, 사기 청산. 3. 긴축적 통화 정책, 금리 인상, 유동성 회수. 4. 투기적 개인 투자자 중심의 시장 구조. 이 네 가지가 결합되면서 시장은 반복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은 어떨까요? 네, 2026년 11월 3일, 미국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집권 여당은 선거 전 자산 시장의 하락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주가와 부동산이 떨어지면 유권자들의 심기가 불편해지고 이는 곧 표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에게 2026년 중간 선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느냐 마느냐가 향후 2년간의 국정 운영을 좌우하니까요. 그렇다면 이들이 자산시장 폭락을 방치할까요? 역사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을 지지해 왔습니다. 금리 인하 압박, 재정 부양책 발표, 호재성 정책 발표. 물론 정치적 의지만으로 시장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 이것만으로도 과거와는 다른 환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연준을 향해 금리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너무 높다. 경제 성장을 위해 빨리 내려야 한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6년 5월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트럼프가 원하는 인물을 지명할 가능성이 높죠. 현재 시장 전문가들은 2026년에 금리가 3%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차입 비용 감소, 유동성 증가, 위험 자산으로의 자금 이동. 비트코인은 대표적인 위험 자산입니다. 저금리 환경은 비트코인의 강력한 상승 동력이 됩니다. 과거에는 비트코인 금지, 거래소 단속과 같은 부정적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다릅니다.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공약, 암호화폐 규제 완화, SEC의 친산업적 태도 전환,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책들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유권자층이 되었기 때문이죠. 2024년 대선에서 암호화폐는 주요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2026년 중간선거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과거에는 정부가 시장을 방치하거나 공격했지만 2026년에는 정치적 이유로 시장을 방어할 동기가 강력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461k 퇴직연금에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의 461k 퇴직연금 규모는 약 9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허용했다고 다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421K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자동으로 일정 비율을 떼어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만약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를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자동으로 수십억 달러가 비트코인으로 유입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투자자가 사고 싶을 때 사는 수요가 아닙니다. 시스템적으로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수요입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어떻게 될까요?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빠져 팔지만 산업 일개 자금은 감정 없이 계속 매수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방 경직성을 만드는 메커니즘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당위 수익을 노립니다. 10% 오르면 매도, 20% 떨어지면 패닉 셀링? 하지만 퇴직연금은 다릅니다. 최소 10년, 길게는 30년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연금으로 유입된 비트코인은 시장에서 사실상 사라집니다.
유통되는 공급량이 줄어드는 것이죠. 공급은 줄고 수요는 꾸준히 유입되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9조 달러가 모두 비트코인으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보수적으로 추정해 봅시다. 4.1K 자산 중 1%만 비트코인에 배정된다고 가정 900억 달러. 이것이 1년에 걸쳐 유입된다면 매달 75억 달러. 하루로 나누면 하루 2.5억 달러. 현재 비트코인의 하루 채굴량은 약 450개입니다. 개당 10만 달러라고 치면 하루 4,500만 달러 어치가 신규 공급됩니다. 수요가 공급의 5배 이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급 쇼크의 시작입니다. 2024년 초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었습니다. 그 이후 데이터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보입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등 주요 ETF들이 하루에 매수하는 비트코인 수량이 채굴량의 3배에서 4배에 달합니다. 채굴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기관들이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원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업들, 글래스노드, 크립토퀀트 등의 보고서를 보면 거래소에 보관된 비트코인 수량이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거래소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동성 감소,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물량이 적다. 변동성 증가, 작은 수요에도 가격이 크게 움직인다. 공급 부족 심화, 매도 벽이 얇아진다. 이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급등도 빠르지만 급락도 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추세는 명확합니다. 구매 가능한 비트코인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시장은 취약했습니다. 규제받지 않는 거래소들, 불투명한 대출 플랫폼들, 과도한 레버리지. FTX가 파산하자 도미노처럼 무너졌죠. 하지만 2024년 이후는 다릅니다. SEC 규제를 받는 ITF, 전통 금융기관들의 참여, 투명한 온체인 감사. 물론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한 거래소의 파산이 시장 전체를 마이너스 80% 무너뜨릴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과거 하락장, 2018년, 2022년, 주요 동력, 개인 투자자의 투기 수요, 통화 정책, 급격한 금리 인상 및 긴축, 정치 환경, 규제 및 부정적 인식, 시장 구조, 취약한 인프라 레버리지 과다, 가격 흐름, 마이너스 70%에서 80% 대폭락, 2026년 전망, 주요 동력, 기관 및 연금의 연쇄 유입, 통화 정책, 금리 인하 및 유동성 확대, 정치 환경, 국가 전략 자산화 및 선거 부양, 시장 구조, 제도화된 인프라, ETF 중심 거래, 가격 흐름, 마이너스 20%에서 30% 내외의 건강한 조정 후 상승. 핵심 차이는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투기의 대상이었습니다. 2026년에는 비트코인이 제도권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슈퍼사이클 이론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잠깐 모든 것이 장밋빛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시나리오가 작동하려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리스크 요인들, 말 인플레이션 재발. 만약 2026년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는다면 연준은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다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금리 시나리오는 무너집니다. 키워스 경기 침체.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사람들은 안전자산으로 도망갑니다. 아무리 491K 자금이 유입되어도 전체적인 위험회피 분위기를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3. 지정학적 충격. 대만 위기, 중동 전쟁 확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격화. 예상치 못한 사건 하나가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4. 암호화폐 내부 사건. 이제 시장이 성숙했으니 괜찮아라고 생각하지만 역사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반복됩니다. 새로운 해킹, 새로운 사기, 새로운 규제 이슈, 소정치적 변수. 2026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정책 방향이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2026년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시나리오를 깊이 있게 분석했습니다. 정치적 방어막, 퇴직연금 유입, 공급 쇼크, 제도화, 모든 요소들이 과거와는 다른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희망입니다. 확정이 아닙니다. 2017년에도 이번엔 다르다고 했지만 2018년에 마이너스 84% 폭락했습니다. 2021년에도 기관이 들어왔으니 안전하다고 했지만 2022년에 마이너스 77% 폭락했습니다. 시장은 우리가 예측한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장은 항상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맹신하지 마세요. 슈퍼사이클이든 4년 주기든 어느 한쪽을 맹신하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A. 분산 투자하세요. 비트코인만 암호화폐만이 아닌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세요. 3. 리스크 관리하세요.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 투자하세요. 4. 지속적으로 학습하세요. 시장은 계속 변화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4년 주기에 갇혀 폭락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슈퍼 사이클을 맹신하며 올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연하게 대응하고 겸손하게 배우며 신중하게 투자하는 것입니다.